안녕하십니까 조합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7월부터 인단협을 시작한 지 벌써 3개월 4개월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뭐 회사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오늘은 간략하게 중간 정도 좀 알려드릴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교섭 내용부터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1개의 조항 인사 경영권 때문에 대표이사랑 통화를 한 뒤에 제 기분이 나빠서 또는 노동자 위원장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회사가 했기 때문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현수막을 건 이유는 노동조합이 회사에게 노동조합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수막을 걸었고, 이후에 이제 현수막을 내리지 않으면 교섭을 하지 않겠다라는 회사 측의 답변이 있었고, 현수막을 내리지 않으면 대표이사가 아는 변호사도 많고 해서 노동자 위원장을 뭐 고발하겠다 뭐 그런 뭐 협박도 하고 하였지만 뭐 저희는 솔직히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는 노동조합은 2주간 계속 협상을 하자고 회사 측에 공문도 보내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도 했지만 회사 쪽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저희는 대전지방 노동위원회,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전 청사에 있는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였고, 1차 조정에서 노동위원회에서 저희 쪽에 요구한 사항이 대표이사를 만나서 오해가 있다면 풀고 서로 간에 노동조합과 어차피 대표이사가 이렇게 하면은 피해보는 거는 우리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그래 만나서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풀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만났지만 뭐 솔직히 뭐 좀 볼일 보고 뒤처리를 잘 안 한 기분, 그런 식으로 좀 만남이 끝났고요. 그 만남에서 제가 물어봤던 것이 현수막을 내리지 않으면 교섭을 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들었다. 그 왜 그러셨냐? 현수막은 가장 기본 중에 하나인데, 그랬더니 자기는 뭐 현수막에 대해서 불만이 없고 교섭을 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다 이랬습니다. 그럼 회사 측에서 임원 중이나 또는 부장 중에서 누군가가 거짓말을 한 것이겠죠? 저는 일단은 뭐 그 대표이사가 거짓말이든 뭐 누가 거짓말을 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회사는 어쨌든 교섭을 안 했다라는 것이 저는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대표이사를 만난 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이 많으니 대표이사랑 나랑 단둘이서 이거를 다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 수 있겠냐라고 묻자. 그러면 실무 교섭을 하자 해서 대신 노사 대표가 실무 교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여건을 충분히 마련해 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이제 대표이사를 목요일 날 만났거든요. 그렇게 하고 3일 뒤인 월요일 날 4일 뒤죠. 4일 뒤인 월요일 날 실무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실무협의에는 노조 측에서 3명, 회사 측에 2명이 들어갔는데, 회사 측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신들이 이전에 실무협의를 했을 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노동조합하고 뭐 얘기가 된 부분인 것처럼 이야기를 계속 하고, 노동조합은 이게 얘기가 왜 된 것이냐, 당신들 혼자 떠들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한다고 한 적도 없고 협의한 적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거기에서도 서로 간에 신경전을 벌이다가 쉬는 시간에 저한테 부위원장님께서 오셔갖고 열받아서 못해 먹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묻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그럼 안 되겠다 싶어 제가 그 실무협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김영건 상무이사는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여기서 더 말한다면 노동자 위원장님과 대표이사님 2분이서 만나서 해결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좋다, 그러면 내일인 화요일 오전부터 쭉 대표이사를 기다리고 있겠다, 시간 되는 대로 보자고 해달라 라고 구두상으로 전달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차 조정이 있는 11월 4일이죠. 목요일
그날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고 만나자고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하여 11월 4일날 오후 3시에 2차 조정을 받으러 진호위에 갔습니다. 조정을 하러 가서 첫 번째로 대표이사 만났냐고 위원들이 물어봐서 만났지만 이전에 설명했듯이 그렇게 되었다, 못 만났다 했습니다. 그러자 회사 측에게 위원들이 질문을 하였고, 회사 측은 위원장이 말한 게 맞다, 하지만 대표이사는 경영 보고를 받아야 되고 회의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없었다. 그렇게 해갖고 얘기를 하자 위원들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노사 간에 이렇게 대립되고 있는 거고, 어떻게든지 풀라고 한다면 그까지 경영 보고가 당장 필요하냐? 직원들의 생계에 걸린 문제이고 복지가 걸린 문제인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 무엇이냐 하고 좀 꾸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각자 노동조합 측은 노동조합 측 대기실에 갔고, 회사 측은 회사 측 대기실에 가갖고 있는 도중에 회사 측이랑 위원들하고 대략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였고, 그 다음에 노측 인원들과 위원들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하자 거기서 위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노사 간의 분쟁을 끝내고 서로 완만한 합의를 보게 해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시는 게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에 불응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 해서 위원들이 대표이사가 오늘이라도 만나자고 하는데 만날 수 있냐? 라고 해서 굳이 제가 내려가서 만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거기서 기다리시지 말고 일로 오시라고 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또 회사 측에서는 계속 대표이사랑 통화를 하고 저희는 계속 기다리고, 그 중간중간에 위원들은 위원들이라는 것은 근로자 측 위원이 있고 사용자 측 위원이 있고 공익위원이 있습니다. 그 세 분을 이제 위원들이랑 통틀어서 얘기하는데, 그 위원들 중에서 근로자 측 위원은 계속 노동조합 측 대기실에 와갖고 저를 설득하고 월요일 날인 8일 날 오전까지 회사만 교섭을 한 다음에 그날 또 오면 안 되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일 날이 2차 조정 마지막 날이라고 하였고, 그것을 1차 연기를 4일까지 연기를 하는데 저는 사인을 한 것이지 8일까지 연기하는데 사인을 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명백하게 대답을 하였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다시 근로자 측 위원이 와서 말씀을 했습니다. 대표이사가 못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표이사 안 온다고 했으니 조정 중지, 즉 쟁의권을 주시고 그만 마무리 해 주십시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근로자 측 위원이 회사 임종문 부사장이 위원장님을 잠깐 둘이서 봤으면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래서 저는 둘이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저에게 화 풀어라, 가자, 그냥 가면 안 되겠냐? 저는 못 간다. 어차피 대표이사가 할 마음이 있다면 여기까지 왜 못 오냐? 금방 오는데. 그리고 기다린다고 한 거는 무엇이고 여기 오라고 하니 못 오는 건 무엇이냐? 그러자 임종훈 부사장은 대표이사가 여기는 못 오지 라고 답변을 하였고, 저는 너무나도 화가 나서 됐다, 그러면 어차피 안 오는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회사 측이다. 그러니 나는 조정 중지를 받고 갈 것이니 그런 줄 알아라 하고 일어서려고 하자 제 팔뚝을 잡고 질질 늘어지면서 놔라, 찢어진다 옷, 그렇게까지 하였습니다. 그러자 금요일 날인 조정 2차가 목요일이었고 금요일 날이 대표이사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대표이사가 금요일마다 일이 있어서 출근을 안 하던지 오전만 출근했다 가는데 금요일날 어떻게 만나냐 했더니 일이 없답니다. 저 때문에 뺀 것이 아닌 다행히 금요일날은 아무 일도 없어서 출근을 한다고 했다 합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이제까지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한 번도 만나자고도 안 한 사람이 조정받으러 오니까 이제서야 만나자고 하고, 그래서 노동조합은 금요일날 시간 없다, 나도 일정이 있다,
못 만난다. 그 다음 주 월요일날 만나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시간이 대략 한 1시간 정도가 더 흘러서 위원들이 계속 노동조합 측 대기실과 회사 측 대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설득을 하였지만 끝내는 설득을 못하였고 최종적으로 공익위원이 저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노동조합에게 쟁의권이 생긴다면 더욱더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고 노사관계가 더욱더 나빠질 수가 있지 않겠냐. 그럼 협상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딱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지금도 노동조합을 무시한다는 건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무시하고 우리 직원, 가족 같은 직원이라고 말만 할 뿐이지 직원을 목적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영진들과 그냥 지금 쟁의권 없이 가서 이야기를 한들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쟁의권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고 30분 뒤에 최종 판결에서 노동조합에게 쟁의권을 주었습니다. 이후 월요일날 만나기로 한 대표이사와 어제입니다. 어제 만나서 노측에서는 중요 쟁점사항인 임금과 단체협약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대표이사는 너무 많다. 두세 개만 갖고 들어올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왔냐? 그래서 저는 그러면 나머지는 다 포기하라는 것이냐? 왜 회사가 하자는 대로 노동자는 해야 되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나가면서 협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대표이사는 노동자 위원장과 둘이 이거를 다 할 수는 없다. 실무협의를 다시 돌리자 해서 저도 알았다 했습니다. 다만 위원장과 대표이사는 임금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시다. 일단 임금이 더 먼저니 임금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복리후생이나 기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협의에 맡기신 다음 큰 쟁점사항만이 남았을 때 그때 대표 간에 이야기를 해 풀어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와서 실무협의자들을 소집해서 진짜 실무협의자에게 모든 권한을 주었고 많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 3시간 동안. 그렇게 하고 오늘 오전에 이제 실무협의를 하기로 하여서 사무장이 회사 측에 연락을 하였지만 회사 측 노무 담당자인 김경환 부장이 인사부장입니다. 와서 하는 말이 김용근 상무이사가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여기에서는 단체협약에서 우리가 유급비가 3일 준 거 여름휴가입니다. 그거랑 경조비 하루씩 더 쉬게 해준 거 일부분 2가지 정도 경주에서 하루씩 더 쉬게 해준 거 그리고 학자금 지원에서 기존에 100만원 지원하던 대학교 학자금을 150으로 늘린 거 이것까지는 해줄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 정도로는 안 된다. 회사의 규모와 지금 현재 회사가 뭐 잘 나가고 있다고 하고 그런 걸 다 판단했을 때 이건 너무 미비하다. 또한 학자금은 고등학교 지금이 대부분 고등학교가 무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도 매번 분기별로 주었던 금액을 다 세이브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거 대학교 학자금을 늘려준다고 한들 이게 회사가 더 쓰는 것이냐? 아닙니다. 더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자 회사 측에서는 그러면 노사 간의 이야기가 서로 안 맞고 좁혀지지 않으니 또한 이 학자금 문제도 1인당 150만원이면 150만원이지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국립대학교로 가서 등록금이 80만원 나오면 80만원을 주고 그 나머지 70만원에 대한 차익분은 회사가 갖는 게 아니고 전문대학교로 가는 직원의 자녀에게 지급을 한답니다. 세상에 이런 거는 없다. 10명이면 1,500 예산 잡고 1인당 150만원씩 그냥 주면 된다. 그거를 구체하게 다 따지고 나누고 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러면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 회사는 여론을 따라가겠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묻자 김기환 부장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대의원 5명, 회사 측 부장 5명 이렇게 교섭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김상무가 했답니다. 그 얘기를 전달하려고 아침에 전화하니까 노동조합 사무실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국장이 김용근 상무이사가 들어오면 어차피 돌아오면 타버리다. 김용근 상무이사는 어차피 안 해주려고만 계속 하기 때문에 부사장들이 과연 무슨 말을 할 것이냐 묻자 사무장도 그럼 안 들어올 것이냐고 회사 측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장 들어가지 말고 저희 교섭위원들은 한 명도 넣지 않겠다. 다 대의원을 선별해서 넣을 것이다. 회사 측도 실무교섭위원들 들어오지 마셔라. 어차피 여론을 따라가기로 했으면 각 부서의 부서장 그리고 각 부서별로 있는 우리 대의원들 간에 협상을 하게 해주자라고 하였고 그 대의원들을 모여서 인원 배정을 하고 설명회를 하는 도중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금일 대표이사랑 저랑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때 내일 대의원들과 부장들과 실무협상을 스타트하는 걸 결정을 짓겠답니다. 대표이사가. 그래서 제가 무슨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나랑 오늘 얘기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섭을 안 하겠다는 소리밖에 더 되냐 그딴 식의 협박은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임금은 임금이고 단체 교섭은 단체 교섭입니다. 단체 협상을 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회사는 질질 끌려고 하고 자신들이 마치 직원들한테 무언가를 해주려고 하는데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게 너무 세다. 그래서 회사는 해줄 수가 없다 라고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과연 진실성 있게 해주려고 한 것인지 그리고 그 해주려는 것이 과연 엄청나게 큰 것인지 큰 거 바라지가 않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이 정도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받자입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 아침에 출근 선전전을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 출근 선전전을 조합해서 하게 되면은 회사 측에서는 말을 걸어옵니다. 왜 그러시냐? 차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를 합시다.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말씀해 보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운데 직원들 왜 이렇게 고생하시냐 하면서. 근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회사 측에서는 말을 안 걸어왔고 대표이사는 출근 선전전이 끝나야지 그때서야 출근을 합니다. 출근 시간에 출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였지만 제가 출근 선전전을 하는 그것도 제 마음이지만 그거를 안 들을 것도 대표 마음이다 랍니다. 예, 어이가 없어갖고요 더 이상 대꾸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대표이사랑 경영진은 혁신을 잘해서 활성차가 많이 팔렸다. 중소형은 나간 것이 확 줄어들었는데 그 말은 안 하고 활성차가 많이 팔렸다. 예, 맞습니다. 활성차 동해기계항공 창립 이래 최고 많이 팔렸습니다. 하지만 물량 줄인 거 왜 그거는 말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400몇십 가량이 물량이 들어왔고 그거를 못 한다고 해서 줄이고 또 줄여서 1차분 해놓고 활성차 SB 프로젝트에 임했던 관련 부서들 수고했다고 빵 사주고 중소형에 있는 직원들은 직원도 아닌가 아무것도 안 해주고 제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거를. 이거에 대해선 꼭 짚고 넘어갈 것이고 회사랑 노동조합하고 신경전을 펼친다고 해갖고 물론 좋은 것은 아닌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서로가 지는 싸움도 아니고 이기는 싸움도 아닌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협의를 하고 그 합의점을 찾아내서 교섭에 임하고 성실히 임해서 이야기를 해서 때로는 완성도 높아지겠지만 어떻게든지 풀어나가야 되는 게 회사와 노동조합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계속 지금도
자신들은 이거밖에 해줄 게 없다. 더 이상 요구한다면 자기는 이야기를 못하겠다. 이렇게 핑계만 대고 있고, 물론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은 오늘 밤새도록 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항상 화가 나고 정말 막 열이 받아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위원장인 제가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제 감정이 화난다고 해서 그대로 한다면 제가 조합원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억누르고 참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마음을 다잡고 차분해지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고요. 어차피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를 찾고 이 회사의 규모에 맞게 합당한 대우를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제가 가서 어디 다니냐, 왜 왔냐 하면 동해기계항공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좋은 회사가 도대체 왜 직원들한테 이러냐, 그렇게 자본력 좋고 잘 나가는 회사가 왜 이거밖에 안 해준다고 하냐, 다 저한테 대묻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우리 회사 좋은 회사다,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현재 시간 15시인데 좀 30분 뒤에 이제 대표이사 만나기로 했습니다. 물론 대표이사 만난 다음에 영상을 찍을까 했는데 대표이사 만난 다음에 또 수일이 지나면 또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서 그 벌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영상을 찍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금주 금요일 날에 동해기항공 창립 40주년 행사를 합니다. 40주년인데 모르겠습니다. 40주년인데 이게 행사인지 그냥 간단히 아침에 시상식을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점심에 그냥 특식이나 제공하고 싸디싼 싸구려 잠바떼기 하나 사주는 게 전부입니다. 노동조합에서 돈이 많고 했다면 차라리 이렇게 안 하고 더 노동조합에서 좋은 거라도 사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그렇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부터는 회사에다가 강력하게 어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에다 꼭 문구를 어떻게 해서든 집어넣어서 창립기념일 때만큼이라도 직원들이 쉬던지 아니면 특별 보너스를 받게 하든지 아니면 정말 선물다운 선물을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걸 여건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12일 날에 아무리 화가 나도 참으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저는 12일 날 출근 안 할 것입니다. 창립기념일 날이지만 정말 40주년인데 직원들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용납이 저로서는 절대 되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욕이 막 진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못하겠습니다. 진짜. 어쨌든 조합 동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침마다 소리 지르고 미친놈처럼 날뛰고 다녀도 회사가 저를 못 건드는 겁니다. 만약에 조합원 동지들께서 없었다면 저는 수백 번을 잘렸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제가 앞에서 당기면 따라오시고 제가 못 가면 뒤에서 밀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다라는 걸 꼭 회사에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현재 경영진은 여기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건 누구보다도 우리 전 직원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언젠가는 팔릴 회사고 언젠가 나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애사심은 제가 볼 때 개똥만큼도 없습니다. 단지 말로만 좋은 회사 만들어준다 그럴 뿐이지 하는 짓을 보면 전혀 그런 게 다 1도 와닿지 않습니다. 조합 동지 여러분,
어차피 협상 늦었습니다. 저는 빨리 끝나리라 생각 안 됩니다. 빨리 끝나면 끝날수록 그만큼 양보를 더 해야 되고, 늦게 끝나면 끝날수록 그렇다고 해서 많은 걸 받아낼 수는 없겠지만 받아내려고 노력은 할 것입니다. 하지만 빨리 끝내는 것보다 단 0.1일에도 더 받을 수는 있습니다. 어차피 늦은 시간 우리의 요구를 더 강력하게 어필하고 싶습니다. 이에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지쳐서도 안 되고 회사 측의 회유에 넘어가셔도 안 됩니다. 저는 절대 회사 측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아침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잠깐 까먹다가 생각이 난 건데, 이렇게 해도 협상이 미뤄지고 그럼 이번 주 창립기념일 전까지 협상이 끝나지 않으면 회사가 위로금을 주는데 그 액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 창립기념일이랑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죠? 그건 회사가 그럴 수도 있다. 그럼 그 화살은 다 노동조합에게 가는 거 아니냐? 라고 하길래 꺼지라고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노동조합이 잘못해서 위로금이 줄어듭니까? 12일 전까지 그럼 협상 안 끝내면 돈 조금 주겠다는 소린데, 자기들 말대로 다 따라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 몇 푼 받으려고 절대 그러진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늦게 끝난다고 해서 그 돈이 절대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상 말을 줄이겠고, 다시 한번 우리 조합 동지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찌되었든 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아침에 추운데도 비도 맞아가며 선전전에 참석하시는 우리 조합원들 정말 감사합니다. 물론 노동조합 대표로서 제가 대변인이 돼 혼자 싸워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만, 옆에서 이렇게 힘을 보태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힘에 힘입어 절대 굴복하지 않고 외길만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